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기의 존재 가치는 깨달음에서 온다. 그래서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민해 보신 적 있냐. 그래서 우리는 그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우리의 마음은 더 정확하게 과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의식이라 합니다. 그럼 의식은 무엇이냐? 여러분, 의식이 나갔다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의식이 나가면 눈과 귀가 기능이 정상이어도 세상을 바라보고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죠. 의식은 본질적으로 인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의식하지 마라. 그 얘기 참 많이 하죠. 그럼 그 의식의 조금 쉬운 말은 마음인데요. 우리는 참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몇십 년을 함께 지내도 마음이 잘 가지를 않는다. 그리고 마음이 잘 안 가서 참 그게 힘들다. 근데 쟤는 짧게 만나도 마음이 바로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과 의식은 우리 사고 속에 깊숙하게 내재되어 있는 아주 익숙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의식보다는 마음이라는 용어를 참 많이 쓰지요. 그럼 지금부터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가?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이 마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남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우리는 육체로 자신을 인식합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팔이 잘렸습니다. 그럼 잘린 팔은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이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끊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닌 게 되죠. 이게 또 무슨 소리냐? 한 번 더 이야기해볼까요? 심장을 뗐다. 그래서 나의 심장을 다른 사람한테 이식했다. 그럼 저 심장은 나입니까? 남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죠. 그럼 여러분들 또 한 번 더 생각해볼까요? 사고를 심화시켜보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에 가발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가발의 의미는 다르겠지만 이 가발은 여러분이 스스로 느낄 때 남의 머리처럼 느껴집니까? 여러분의 머리처럼 느껴집니까? 여러분의 만약에 손끝부터 어깨까지가 느낌이 오지 않게 마비가 되었다면 이 팔은 여러분이라고 인식되어집니까? 아니면은 남의 팔이라고 인식될 정도로 낯설어집니까? 여러분, 이 팔이 내 팔과 달려있다라는 기억 때문에 내 팔이라고 주장할 뿐이지 실제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감각이 없는 상태가 한 달이 지난다면 이 팔은 더 이상 여러분의 팔이 아닌 것처럼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나라고 느끼는 범주에 대해서 아주 진실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게 마음과 의식을 공부하는 방법이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이 몸을 나라고 철저히 믿어왔는데 그 몸에 대한 인식은 태어날 때부터 있었는가? 아니면 어느 순간에 만들어진 인식인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몸은 사실은 마치 가발처럼 어쩌면 익숙한 인식의 작용에 의해서 나라고 느낀다고 개념화짓고 느끼고 있을 뿐이지 가발이 내 머리처럼 느끼는 것처럼 어떠한 인식작용에 의해서 가장 익숙한 것 뿐이지 어쩌면 처음부터 여러분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아주 익숙한 육체라고 인식하겠죠. 근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가발이 익숙해지면 내 머리처럼 느껴지든 손목시계가 익숙하면 내 것처럼 느껴지든 나로 느끼는 센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의식이라 합니다. 의식은 정확하게 의식이 두어진 그것을 나로 느낍니다. 또 예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몸에 달린 많은 것들을 나라고 느끼죠. 심장에 철심을 박아요. 그럼 철심을 박으면 그 철심이 나로 느낍니다. 그리고 반지를 껴요. 이 반지가 갑오로 내려오는 반지라면 이것이 나로 느끼는 정도는 아니어도 내 것으로 느낄 겁니다. 이 작용을 의식이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수많은 의식작용에 의해서 나를 만듭니다. 애완동물 하나 요즘 기르는 게 유행인데요. 여러분의 애완동물은 여러분에게 남입니까? 나입니까? 혹은 내 것입니까? 보통 내 것이라고 많이 인식하기 때문에 동물은 소유물이라고 하죠. 내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도 나와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끼는 가방, 여러분이 아끼는 차, 의미부여라는 것이 들어갔을 때 그것이 남입니까? 완전히 나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나와 관계가 깊습니까? 느낌이 존재하는 그것, 완전히 나는 아니지만 나의 기속된다는 느낌을 드는 것, 그것을 내 것이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수많은 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처음에 연인 관계를 맺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넌 내 거야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이 남자나 여자가 더 이상 나와 분리되어 있는 개체가 아니라 내 것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혹은 이 남자가 다른 연인을 만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송에서 가끔 여러분이 감동받는 드라마들은 대체로 내 것을 넘어서 이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랑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 위대하고 굉장히 거룩하게 느껴지는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시청률이 올라가죠. 주인공이 누군가의 주인공 때문에 목숨을 거는 그런 장면들, 그 장면의 시청률이 피크를 찍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내 것을 넘어서 이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나는 내 목숨을 걸 수도 있는 거고, 이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한테 갈 수도 있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뭐냐? 의식의 작용이다. 의식이 깊어지게 작용하면, 마음이 깊게 쓰이면 더 이상 이것은 내 것의 차원을 넘어서 나로 느껴지기 시작하죠. 모든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기를 때 한 번쯤은 이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사랑과 마음이라는 작용이 너무 깊어서 더 이상 이 자녀가 남처럼 느껴지지 않고 자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돼서, 자녀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돼서 그대로 감각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그때의 자식은 남입니까? 그렇지 않죠. 내 겁니까? 그 내 거를 넘어서 나로 느껴지죠. 근데 자식과 갈등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나처럼 느껴진다면 자식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잘 자라길 바랄 텐데 자꾸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 거라고 느끼는 순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방식의 사랑,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들이 움직여줬으면 좋겠고, 자식이 이런 방식으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방식을 자식한테 강요하는 순간, 그때 갈등은 일어나고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진짜 방법은, 내가 완전한 사랑을 해서 나처럼 느낄 때 그때 자식의 마음을 온전히 느끼고 배려가 가능하죠. 우리는 이 인식작용 속에 존재합니다. 옛날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죠. 세월호 사건이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에 가장 먼저 도망하신 분은 선장님이신데요. 그 선장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장은 어디까지가 나라고 느끼는 거겠습니까? 어디까지가 의식이 분포해서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 선장의 의식은 자기의 육체에 있었고, 이 배 전체가 자기라고 느끼지 않아서 그 분리감 때문에 두려움에 쌓여서 도망갔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아이들을 끝까지 구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한 사람 있죠. 그 선생님은 죽어서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명예와 존경을 받습니다. 그분의 의식은 어디까지가 나라고 느낀 것 같습니까? 아이들까지가 나라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교사로서의 책임감, 나라고 느끼는 그것까지 역할을 하고 돌아가셨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나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기라고 느끼는 범위까지 책임지려 합니다. 우리는 자기라고 느끼는 범위까지,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가족까지 나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육체까지 나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을 이름하여 의식 수준이라 합니다. 여러분의 의식은 어디에 분포합니까? 여러분의 희노애락을 결정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아니면 나라입니까? 아니면 지구입니까? 지구까지 의식을 넓힌 사람을 글로벌 인재라 하고, 그 사람을 지구 시민이라 합니다. 그리고 나라까지 의식을 넓혀 나라의 대소사의 운명을 걸고 나라의 희노애락에 같이 울고 웃고 하는 사람을 충인이라 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어디까지 넓어져 있습니까? 마음을 넓게 쓰라 이야기를 하죠. 이 마음은 참 신기한 게 요술봉 같은 게, 그 마음의 마법에 걸리면 그 마음이 두어지는 그곳에 애착과 애정이 발생하면서 처음엔 내 것처럼 느껴지고 그 다음 나처럼 느껴지죠. 그럼 여러분이 아끼는 모든 물건들은 여러분이 내 것처럼 느끼는 것이고,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로 의미부여하는 어떤 가치관, 어떤 꿈, 혹은 어떤 사람, 무엇을 의미부여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과 하나 되면 여러분은 그것이 나처럼 느끼게 됩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게 되죠. 여러분은 자존심의 의식을 둔다면, 여러분의 기준과 관념의 의식을 둔다면 여러분의 관념이 여러분이 돼서 자기처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럼 나는 어디까지가 나입니까? 나라는 것은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만들어진 것입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인식작용은 수없는 나를 만들고 있고, 나라고 의미부여하고 있고, 나라고 가치부여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이 여러분이고, 성격이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지켜야 될 이데올로기가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지켜야 될 신념이 여러분이고, 그 신념을 위해서 사람은 목숨을 걸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부분이 선을 넘었다고 믿는 그 선은 여러분이 만들어놓은 경계고, 그것이 여러분이라고 믿고 있는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가 자신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넓어져. 이 세상의 흐름이 여러분이라고 느낀다면, 어쩌면 이 육체도, 그리고 이 태어남도 죽음도 마치 꽃이 지고 피는 것처럼, 마치 바람이 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 하나의 생명의 현상이라고 깨닫는다면, 의식을 그렇게 넓혀준다면, 그럼 세상의 흐름이 여러분이 될 것이고, 여러분 더 이상 작은 존재에 집착하는 여러분이 아닌 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속의 희노애락에 매여서 작은 평수에 급급했다면, 의식의 평수를 넓혀본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너무 작게 느껴질 거고, 우주의 흐름과 세상의 흐름과 자연의 흐름에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전체의 흐름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길 거고, 누구도 미워할 이유도 좋아할 이유도 없게 되고, 모든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깨달음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어디까지가 나라고 느끼는지는 여러분의 철저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트라우마와 통제 드라마, 여러분이 가졌던 상처를 여러분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이 들었던 정보들, 그것이 여러분이라고 착각합니다. 가만히 따져보십시오. 처음부터 여러분이라고 여겼던, 처음부터 여러분이라고 믿었던,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이라고 깨달았던 것이 있는지, 아니면 어쩌면 계속 들은 정보들의 합이 여러분이라고 착각하고 있진 않은지, 어쩌면 느껴지는 것이 나라고, 익숙한 것이 나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모든 건 공으로 돌아간다. 기독교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종교는 그 근원의 이야기를 한 거고, 이제는 좀 더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말로 따져보았을 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제대로 따져보았을 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의 경계는 우주의 무한한 섭리고, 나의 경계는 자연의 질서이다. 선택하는 순간, 그렇게 깨닫는 순간, 더 이상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게 더 전체의 조화가 될지, 어떤 게 더 자연스러울지에 대해서 스스로 일어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질 것이고, 점점 더 큰 덕을 베풀게 될 거고, 좀 더 큰 지혜를 갖게 될 거고, 더 이상 어떤 모습에 매이지 않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를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살고 싶으십니까? 깨달음은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